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훈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발병 원인과 전파 원인이 여전히 미궁입니다. 그 때문에 방역 작업도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발생하지 않은 지역으로 병이 전파되는 원인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그 원인을 추정해봤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파주와 연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병의 원인과 전파 경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 방역의 제1목표는 경기도에서 유입되는 바이러스를 막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파 원인과 경로가 미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람, 차량, 야생동물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야생 멧돼지라든지 다른 야생동물, 우리 또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모두 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체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연구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전파 원인은 무엇일까? 특히 비발생 지역으로 전파가 되는 주 원인은 무엇일까? 대한수의학회지 2016년 11월호에 실린 글에 그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유럽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없던 지역에 이 병이 전파되는 원인을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공항, 항만에서 익히지 않은 생 돼지고기 처리물에 의한 것, 돼지고기나 돼지 부산물 이동에 의한 것, 감염 야생 멧돼지에 의한 것, 감염된 진드기에 의한 전파가 그것입니다. 원인별 발생 시기도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화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유럽에 퍼진 이 전염병은 이탈리아 사르디냐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풍토병이 돼버리기도 했습니다. 풍토병이 되면 국제동물보호기구의 기준에 따라 이 지역 돼지고기의 수출입이 다 막히게 됩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반드시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어떤 매체와 접촉해야만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가서 발생을 하는 그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군 장병까지 가세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대책. 양돈 농가와 공무원, 군 장병까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필사의 전투가 초긴장 속에 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태풍 타파 북상의 영향으로 강원도는 흐리고 중남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17호 태풍 타파가 북상하는 가운데 오늘 오후 2시 10분을 기해 영동 지역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고 원주 신림 24.5mm를 비롯해 영월 주천 24, 동해 21, 평창 용평 17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모레 오전까지 영동 지역은 100에서 300mm, 많은 곳은 400mm 이상, 영서 지역은 1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국립공원 탐방로가 통제됐고 행사 취소가 잇따랐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제17호 태풍 타파의 북상으로 탐방객 안전을 위해 오늘 오후 6시부터 태풍의 영향이 끝날 때까지 설악산과 치악산 탐방로를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9 산림청장배 산림 레포트 대회가 모두 취소됐고 횡성 평생학습축제는 행사 일정이 조정됐습니다. 6.25 전쟁 당시 강원 영동 지역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지난 7월 방송됐었습니다. 삼척의 주지리도 피해를 입었던 마을인데 주민들과 삼척시 시의원들이 모여 아픈 역사를 기록하고 추모비를 건립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마당에 와서 아주 처참하게 칼로 찌르고 그때만 해도 마당이 경사인데 죽어가는 분들의 피가 아주 난자하게 흘러내렸다고 해요. 삼척시 노곡면 주지리. 지난 1950년 9월 말 인천 상륙작전 이후 퇴각하던 인민군에게 마을 주민 10명이 학살당했습니다. 당시 국군처럼 위장하고 마을에 들어온 인민군을 마을 주민들이 국군인 줄 알고 태극기를 들고 환영하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정확한 실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70년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생생합니다. 총을 쏴 잡지 않고 전부 다 칼을 찔러가지고 칼까지 찔러가지고 잡다래요. 8명이 이 장소에서 죽었습니다. 그 한 자리에서 8명은 한 자리에서 죽고 아까 이 사람 하면 김 씨는 요 고을에서 죽고.
삼척시는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여 기록으로 남기고 추모비 건립도 추진할 계획으로 삼척시 의회는 지원 조례를 만들어 도울 계획입니다. 충원제와 충원탑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여기에 대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아픔을 역사 후손들에게 기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숨 제작 과정에 강원 영동 지역에서 확인한 6.25 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사건은 100여 건에 달하며 피해자 수는 추정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6.25 전쟁 당시 마을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 사건을 온전히 기록하고 추모하려는 삼척시 주지리 마을 주민들이 앞으로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속초 아파트와 인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23분쯤 속초시 조양동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나 아파트 주민 5명이 긴급 대피했고 아파트 내부 172제곱미터를 모두 태우고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어젯밤 11시 10분쯤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00제곱미터 주택 한 동과 가재도구 등을 모두 태우고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이 도내에는 7곳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정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춘천 공지로 264번 길 300m 구간, 원주 봉산이 길 380m 구간 등 모두 7곳 2km에는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춘천 3곳, 원주 3곳, 횡성 1곳 등으로 영동 지역에는 소방차 진입 불가능 구간이 없었습니다. 건설 현장과 사업장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원주시는 이달 말까지 읍면동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건설공사 현장과 자동차 정비업소, 고물상 등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태우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앞으로 도내 자연휴양림은 매주 화요일 휴관하고 무분별한 이용을 자제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변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바뀝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